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 읽겠습니다. 9장 간일주법 하고요. 10장 간생시법 1, 11장 간생시법 2, 12장 간운법 1, 13장 간운법 2 해서요. 55쪽에서 65쪽까지 읽겠습니다. 9장 간일주법 예책에서 일주를 논하면서 어떤 때에는 오로지 일주의 강왕을 중시하고 어떤 때에는 오히려 일주의 쇠약을 중시하는데 그 까닭은 일주가 너무 강하면 일주를 눌러주는 성분을 얻어야 유력해지고 일주가 너무 약하면 일주를 도와주는 성분을 얻어야 효험을 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병이 있어야 비로소 귀하게 된다는 학설인데 모두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무릇 일주는 중화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일주가 중화를 이루고 있으면 자연히 기람이 많고 흉함이 적지만 일주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면 자연히 기람이 적고 흉함은 많다. 다만 누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거나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약하거나 하는 것은 오행의 작용에 달려있을 뿐이다. 작용의 방법은 가령 목 일주가 강하면 금을 용신으로 삼아서 강한 일주 목을 극하거나 화를 용신으로 삼아서 강한 일주 목을 설기하고 목 일주가 약하면 수를 용신으로 삼아서 약한 일주 목을 생조해주거나 목을 용신으로 삼아서 약한 일주 목을 방조해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토를 얻어서 강한 일주 목의 기세를 꺾는 것도 강한 일주 목을 누르는 방법이고 토에 의지하여 약한 일주 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도 약한 일주 목을 도와주는 방법이다. 아무튼 요점은 중화로 귀착하는 것이 따름이다. 예책에서 이르기를 남명의 경우에는 일주가 강한 것을 꺼리지 않으나 지나치게 강하면 재앙이 생기며 여명의 경우에는 일주가 약한 것을 꺼리지 않으나 지나치게 약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한편 일주가 깔고 앉은 지지는 일주와 친밀하지만 일주가 재성이나 정관과 같은 길신 위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재성이나 정관과 같은 길신을 생부해주는 성분이 천간에 투출해 있어야 하며 일주가 상관이나 겁재와 같은 흉신 위에 앉아 있어도 상관이나 겁재와 같은 흉신을 쳐서 제거하는 성분이 사주 원국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앉은 자리의 한 지지가 마침내 기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56쪽까지 읽었고요. 57쪽 간생시법 읽겠습니다. 10장 간생시법 57쪽 간생시법 1 일간 이외의 세 천간과 네 지지는 모두 저마다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주는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주는 전 사주원국이 돌아가 쉬는 곳이기 때문이다. 일주는 반드시 이끌려서 시상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시상은 생왕을 기뻐하고 쇠절을 싫어한다. 무릇 사주의 원국의 희용신이 이끌려서 시상에 이른 경우에 희용신이 생왕하면 더욱더 길하고 희용신이 쇠절하면 길하지 않으며 사주 원국의 기구신이 이끌려 시상에 이른 경우에 기구신이 생왕하면 더욱더 흉하고 기구신이 쇠절하면 흉하지 않다. 또 희신이 너무 왕하면 시상에 있는 성분이 희신을 극하거나 설하는 것을 기뻐하며 흉신이 제어받지 않고 있으면 시상에 있는 성분이 흉신을 극하거나 인화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는 비교적 효험이 있는데 만약 일간이 너무 왕하지 않으면 시상이 생왕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며 설사 일주가 너무 왕하여 시상에 있는 성분이 일주를 극하거나 설하는 것을 기뻐하더라도 시상이 사절됨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시주가 이처럼 매우 중요하다면 시주를 격으로 삼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라고 말하지만 이는 귀숙을 논할 때 생시를 특히 중시하지만 격국을 논할 때에는 반드시 전 사주 원국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어찌 한데 묶어서 개괄적으로 논할 수 있겠는가. 58쪽까지였고요. 59쪽 11장 간생시법 2 보겠습니다. 예책을 보면 시지를 상각과 중각과 하각으로 나누는 학설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사주가 같은데도 실패와 성공이 같지 않은 까닭은 오직 이것, 즉 시각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학설은 정밀하고 분명한 듯 하지만 옛 성현들이 이에 대해 논한 경우는 몹시 적고 비록 이에 대해 우연히 언급한 경우가 있긴 해도 시지는 각을 나누어서 그 각에 해당하는 지장간이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 또한 월지는
날을 나누어서 그 날에 해당하는 지장관이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과 같을 뿐이다. 가령 인시의 1, 2각에는 병화가 권세를 장악하고 있고 3, 4각에는 무토가 권세를 장악하고 있고 뒤의 4각에는 간목이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식이다. 무릇 월지에도 분일용사하는 이치가 없거늘 어찌 한 시각 사이에서 어떤 각에는 금수가 권세를 장악하고 다른 어떤 각에는 목화가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겠는가. 만약 시지가 이와 같다면 일지도 그러하거늘 어찌 하루 중에서 동이 트기 전에는 어떤 성분이 권세를 장악하고 해가 뜬 후에는 다른 어떤 성분이 권세를 장악하고 정오가 지난 후에는 또 다른 성분이 권세를 장악하는 것으로 나누지 않는가. 이는 어떤 날에 태어나면 무슨 날이든지 월지의 기운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고 어떤 시에 태어나면 무슨 각이든지 시지의 모든 기운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가령 인시에 태어나면 무슨 각이든지 간목과 병화와 무토의 기운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가령 인시에 태어나면 무슨 각이든지 간목과 병화와 무토의 기운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데 단지 세 가지 간목, 병화, 무토 중에서 무슨 성분이 득시하거나 득세했는지와 무슨 성분이 실시하거나 실세했는지를 보고서 득시하거나 득세한 성분은 쓰고 실시하거나 실세한 성분은 버리면 된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이치에 가장 합당하므로 시의 각을 나눈다는 헛된 이야기는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제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요. 카메라를 보지 않으면 자꾸 꺼져서 보느라고 좀 놓쳤어요. 60조까지 읽었습니다. 제12장 61쪽 간운법 1 예책에서 이르기를 한 대운인 위의 천간과 아래의 지지는 대운의 횟수를 나누어 관장한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위의 천간과 아래의 지지가 각각 5년씩 관장한다고 했다. 또 대운은 지지를 중시한다는 학설에 의거하여 어떤 사람은 위의 천간은 4년을 관장하고 아래의 지지는 6년을 관장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위의 천간은 3년을 관장하고 아래의 지지는 7년을 관장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두 그렇지 않다. 대저 행운은 월건에서 시작되는데 순행하는 경우에는 미래의 월건으로 가고 역행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월건으로 간다. 무릇 월건의 간지는 한 달간의 일을 함께 관장하는 바 천간은 앞에 반달을 관장하고 지지는 뒤에 반달을 관장하는 이치는 없으므로 행운에서 오히려 간지를 나누어서 각각 몇 년씩을 관장하는 이치가 있을 리 있겠는가. 따라서 위의 천간과 아래의 지지가 함께 10년을 관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위의 천간과 아래의 지지가 같은 기운이거나 상생하는 기운이면 천간과 지지의 힘이 서로 같으며 위의 천간이 아래의 지지를 극하면 천간의 힘이 지지의 힘보다 더 강하며 아래의 지지가 위의 천간을 극하면 지지의 힘이 천간의 힘보다 더 강하다. 이를 사주 주인공의 운에 적용해 보건대 위의 천간과 아래의 지지가 모두 다 희용신이면 한 대운의 10년간이 전부 기라고 위의 천간과 아래의 지지가 모두 다 기구신이면 한 대운의 10년간이 전부 흉하고 위의 천간과 아래의 지지 중에서 하나는 희용신이고 다른 하나는 기구신이면 한 대운의 10년 동안 기흉이 반씩 뒤섞여 나타나는 바 이것이 가장 정확한 이치이다. 그러나 위의 천간을 보기는 비교적 쉬우나 아래의 지지를 보기는 비교적 어려운데 그 까닭은 천간에 있는 성분의 경우에는 간목은 단지 간목일 뿐이고 을목은 단지 을목일 뿐이지만 지지에는 각각 암장되어 있는 성분이 있어서 반드시 일일이 연구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행운이 인대운인데 사주원국에 간목이 있거나 병화가 있거나 무토가 있으면 이 대운에서 간목과 병화와 무토 중에서 어떤 천간이 기운을 얻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다시 위의 천간으로 들어오는 대운이 간목이면 이 대운은 순전히 목운이고 위의 천간으로 들어오는 대운이 병화이면 이 대운은 대부분 화운이고 위의 천간으로 들어오는 대운이 무토이면 이 대운은 절반이 토운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나머지 지지도 이와 같이 유추하면 된다. 또 위의 천간으로 들어오는 대운은 사주 원국의 간지와 단지 생극에 대해서만 논함으로 이치가 쉽게 보이지만 아래의 지지로 들어오는 대운은 사주 원국의 간지와 생극 외에도
상충, 상합, 상형, 상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치가 있으므로 경솔하게 논단해서는 안 된다. 네, 63쪽까지 읽었습니다. 간문법이요. 64쪽, 13장 64쪽 간운법이 초우는 소년 시절을 관장하고 중우는 중년 시절을 관장하고 말우는 말년 시절을 관장하는 바 이것이 대운을 보는 방법이다. 게다가 옛 방법 중에도 참고할 만한 것이 있으니 그 사주 원국으로 추론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에 의하면 연주는 소년 시절을 관장하고 월주와 일지는 중년 시절을 관장하고 시주는 만년 시절을 관장한다. 만약 연주가 희용신이라면 소년 시절에 발전할 것이고 연주가 기구신이라면 소년 시절에 뜻을 펼치지 못할 것이며 또 만약 월주와 일지가 희용신이라면 중년 시절에 만사 형통할 것이고 월지와 일지가 기구신이라면 중년 시절에 순탄하지 못할 것이며 또 만약 시주가 희용신이라면 만년 시절에 편안하게 영화를 누릴 것이고 시주가 기구신이라면 만년 시절에 별 볼 일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 방법은 여러 번 시험해 본 결과 잘 맞아떨어짐으로 여기에 덧붙였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단지 소년 시절과 중년 시절과 만년 시절의 대강을 대충 알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연수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길흉을 상세하게 판단하고자 하면 여전히 대운을 보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9장 간일주법, 10장 간생시법 1, 11장 간생시법 2, 12장 간운법 1, 13장 간운법 2 해서 55쪽에서 65쪽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